안녕하세요. 혹시 한정판 운도와 발매일 아침 10시 정각, 수십만 명이 동시에 구매하기 버튼 누르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그 아수라장이요? 네. 아니면 인기 콘서트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벌이는 그 광클 전쟁은요. 있죠, 있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막 난리가 나도 시스템이 터지거나 한 자리가 두 명한테 팔리는 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디지털 세상의 질서는요, 사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착각 같은 거죠. 착각이요? 네. 동시라는 개념은 현실에나 존재하지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수많은 요청이 뒤죽박죽 엉키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계속 교통정리를 해주는 덕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 미션이 바로 그 교통정리의 비밀을 파헤치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모든 마법의 중심에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는 ACID라는 네 글자가 딱 새겨져 있고요. 오늘은 이 네 글자가 어떻게 이 디지털 세계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는지 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ACID는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에게 건 네 가지 신성한 맹세, 약속 같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네 가지만큼은 지키겠다. 아, 맹세. 네,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 네 기둥이 어떻게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게 딱 떠받치고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맹세, A, 원자성, 어토미시리.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역시 그 은행 계좌 이체 예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 통장에서 1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거랑 네, 그쪽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오는 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한 세트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딱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만약에 출금은 성공했는데 입금 과정에서 서버가 잠깐 멈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10만 원 어디로 갈까요?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원자성은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입금이 실패하면 이미 성공했던 출금까지도 없었던 일로 되돌려버리는 겁니다. 아, 완벽하게 원래 상태로요? 네, 그러니까 콘서트 티켓 예매로 치면 좌석 선택하고 재고 차감하고 카드 결제 이 세 단계가 하나의 원자적 단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중간에 카드 결제가 실패하면 좌석 선택과 재고 차감도 전부 취소되고 그 표는 다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기술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변경 사항을 트랜잭션 로그라는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곳에 차곡차곡 기록해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아, 기록을 다 해두는군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기록을 그냥 거꾸로 돌려서 간단하게 원상복구, 즉 롤백 시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확실히 이해됐어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드네요. 원자성이 동작의 묶음을 보장한다면 그 동작의 내용이 말이 되는지는 누가 판단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재고가 0개인 상품을 마이너스 1개로 주문하거나 없는 돈을 이체하려는 이런 황당한 시도를 한다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맹세인 C, 일관성이 등장합니다. 일관성요? 네. 일관성은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정해놓은 규칙을 트랜잭션이 절대로 깨트릴 수 없도록 지키는 문지기 같은 역할이에요. 문지기요. 네. 예를 들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에는 상품 재고는 항상 0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을 겁니다. 또 은행 시스템에는 계좌 잔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규칙이 있겠죠. 네네. 일관성은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여전히 이 모든 규칙을 만족하는 상태임을 보장하는 겁니다. 아, 재고를 마이너스로 만들려는 시도는 규칙 위반이니까 문지기가 규칙 위반입니다. 이 거래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고 트랜잭션 자체를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죠. 아하.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데이터가 시스템에 발을 못 붙이게 막는 예방책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사실 기술의 영역이라기보다 설계 영역에 더 가까워요.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부터 어떤 데이터가 유효하고 어떤 상태가 정상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의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혼돈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원자성과 일관성을 갖춘 수많은 거래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말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세 번째 맹세, I, 고립성.
isolation인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각 거래가 마치 세상에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다른 거래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모든 사용자에게 각자 독립된 작업 공간, 일종의 개인실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실. 제가 콘서트 티켓 A석을 예매하는 동안 동시에 접속한 다른 수천 명은 제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그 중간 과정을 볼 수가 없어야 해요. 그렇죠. 만약 볼 수 있다면 제가 결제창에서 망설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휙 채가는 대혼란이 벌어지겠죠. 이걸 막는 게 고립성의 핵심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 구글 독스가 생각나네요. 여러 명이 동시에 문서를 편집할 때 다른 사람 커서가 깜빡이는 건 보이잖아요. 네네,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문장을 다 입력하기 전까지는 제 문서에 반영되진 않잖아요. 각자 자기만의 버퍼에서 작업하다가 입력이 끝나면 착 하고 동기화되는 것처럼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고립성이 깨지면 다른 사람이 아직 확정하지도 않은 그 쓰고 있는 중간에 더러운 데이터를 읽게 되는 더티리드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 혼란에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고립성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맹세, D, 지속성으로 ACD를 마무리해보죠. 이건 제가 주문 완료 메시지를 보는 순간 그 기록은 영원해야 한다는 약속이겠죠. 그렇죠. 주문 1초 뒤에 데이터 센터에 정전이 나든 지진이 나든 시스템이 재시작됐을 때 제 주문 내역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커밋이라는 최종 승인 도장을 찍은 거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아, 커민. 이 약속의 비밀은 라이트 어헤드 로깅이라는 기술에 있어요. 실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업데이트하기 전에 내가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변경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로그라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장부에 먼저 기록해두는 거예요. 아, 먼저 기록을. 네, 마치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그 내용을 공증사무소에 먼저 등기해두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어떤 재앙이 닥쳐도 그 로그 기록만 있으면 성공한 거래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와, ACD라는 네 글자 안에 정말 엄청난 약속들이 담겨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고립성, 그러니까 각자에게 개인시를 내준다는 개념이 생각할수록 좀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어떤 점에서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개인시를 내주려면 그만큼 자원도 많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기다려야 하니까 시스템 전체가 엄청 느려지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들이 수십 년간 씨름해온 딜레마입니다. 아, 완벽한 고립성, 즉 안전성과 시스템의 처리 속도, 성능은 서로 맞바꿔야 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거든요. 트레이드오프. 네. 그래서 SQL 표준은 개발자에게 일종의 다이얼을 쥐어줬어요. 상황에 맞게 고립성의 강도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게 바로 격리 수준, 아이솔레이션 레벨입니다. 무조건 최고 수준을 쓰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 상황에 따라 타협점을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격리 수준이라는 다이얼을 가장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울려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보면 재밌겠네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최하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더티 리드가 발생합니다. 다른 트랜잭션이 아직 작업 중이고 커밋할지 롤백할지 결정도 안 된 임시 데이터를 그냥 막 읽어버리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가 아주 실감나던데요. 트랜잭션 A가 제 계좌 잔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수정했어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한 상태고요. 네, 이때 다른 트랜잭션 B가 제 계좌를 조회했더니 잔액이 50만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B는 이 사람 돈 없네, 대출 거절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A가 마음을 바꿔서 작업을 취소, 롤백해버립니다. 제 잔액은 다시 100만 원이 됐죠. 결국 B는 있지도 않은 유령 잔액을 보고 엉터리 결정을 내린 셈이네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데요. 치명적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기본 설정으로 이 더티 리드를 막아주는 read committed 수준을 사용합니다. 기본이 read committed군요. 네, 이름 그대로 오직 커밋된, 최종 확정된 데이터만 읽도록 보장하는 거죠. 일단 유령 데이터는 안 보게 됐으니 한시름 났네요. 하지만 read committed 수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반복 읽기, non-repeatable read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요? 이건 한 트랜잭션 안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2번 읽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한 번의 트랜잭션 안에서요? 네. 예를 들어보죠. 제가 하나의 작업 안에서 팀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쭉 읽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처음 조회했을 때 김대리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다른 팀원들 데이터를 보는 사이에 인사팀에서 김대리 월급 인상을 반영하고 커밋해버렸어요. 아, 잠시 후 제가 보고서 걸토를 위해 다시 김대리 월급을 조회했더니 이번엔 350만 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중인데 데이터 기준이 제멋대로 흔들려버린 거죠. 내가 뭔가를 하는 동안에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군요. 분명히 내 작업은 아직 안 끝났는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로 다이얼을 올려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repeatable read 수준입니다. 반복 읽기? 네. 이 수준은 일단 당신의 트랜잭션이 시작되면 그 세상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약속해줘요. 트랜잭션이 시작될 때 데이터 버전을 스냅샷처럼 딱 찍어두고 그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는 그 스냅샷만 보여주는 거죠. 아, 스냅샷이요. 그래서 몇 번을 읽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와,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하지만 아직 교묘한 유령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팬텀 리드입니다. 이건 기존 데이터의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없던 데이터가 행 단위로 유령처럼 쓱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데이터가 나타난다고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아까 보고서 작성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보죠. 제가 repeatable read 수중에서 개발팀 소속 직원 목록을 조회했더니 10명이 나왔습니다. 네, 10명이요. 이 10명의 데이터 값은 제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스냅샷이니까. 우선 왼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은 다음 반대쪽도 접어요. 끝 모양을 잘 맞추지 않으면 결국 이상한 모양이 되니까 잘 맞춰야 해요. 그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멋진 모자를 쓴 귀여운 고양이들 사진이에요. 마음에 들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록을 조회하고 잠시 다른 작업을 하는 사이 인사팀에서 개발팀의 신입사원 한 명을 새로 추가하고 커밋했어요. 그리고 제가 작업 마지막에 인원수를 다시 세려고 개발팀 소속 직원 목록을 조회했더니 이번엔 11명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럴 수가 있나요? 분명 세상이 멈춰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팬텀 리드의 무서운 점입니다. 리피터블 리드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의 변경은 막아주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마치 제가 양을 세고 있는데 보고 있던 양들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갑자기 울타리 밖에서 새로운 양 한 마리가 쓱 들어와서 전체 마리수가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정말 유령 같죠? 그럼 합계랑 건수가 안 맞는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정말 골치 아프군요. 그럼 이 마지막 유령까지 잡으려면 격리 수준 다이얼을 최대로 올려야겠네요? 네,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시리얼라이저블 수준입니다. Serializable? 이건 말 그대로 모든 트랜잭션을 한 줄로 쫙 세워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어떤 유령도, 어떤 변화도 끼어들 틈이 없죠. 와, 완벽하네요. 하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성능 저하를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써야 하는 웹 서비스에서 이 수준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정말 초단위의 금융거래처럼 데이터 정합성이 목숨처럼 중요한 특수 시스템에서나 신중하게 사용됩니다. 결국 안전과 성능 사이에 끊임없는 줄다리기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복잡한 격리 수준을 어떻게 구현하는 걸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고 내 세상을 지켜주는 거죠? 여기서 자료의 핵심 키워드인 잠금, 락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금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입니다. 데이터 해고는 사용 중 혹은 방해금지 편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편말이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 잠금, 쉐어드 락, 다른 말로 읽기 잠금입니다. 공유 잠금이요? 네,
여러 사람이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동시에 읽을 수는 있잖아요. 아, 네. 그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읽는 건 허용하지만 누군가 그 책에 낙서를 하려고, 즉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하면 잠시만요. 지금 다른 분들이 읽고 계시니 끝나면 수정하세요 하고 막는 거죠. 아, 그럼 다른 하나는 쓰기를 위한 잠금이겠네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책에 낙서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은 읽지도 못하게 막는 그런 강력한 잠금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베타 잠금, 엑스클루시브 락, 즉 쓰기 잠금입니다. 이름처럼 아주 베타적이에요. 내가 데이터를 수정하는 동안에는 다른 누구도 그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없도록 완전히 독점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잠금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만약에 제가 A라는 자원을 잠그고 B를 기다리고 동시에 상대방은 B를 잠그고 A를 기다린다면요? 서로가 가진 열쇠를 달라고 버티면서 영원히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게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악명 높은 문제, 교착 상태, 데드락입니다. 데드락. 네. 두 트랜잭션이 서로가 물고 있는 자원을 놓아주기만 기다리면서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지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럼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나요? 다행히 현대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아주 영리한 심판관이어서 이런 교착 상태를 기가 막히게 감지해냅니다. 오, 그리고는 둘 중 하나의 트랜잭션에게 레드카드를 날리죠.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겠습니다. 라면서 강제로 롤백 시켜버리는 겁니다. 희생양이라니 좀 살벌하네요. 어쩔 수 없죠. 한 명을 희생시켜야 나머지 한 명이라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희생된 트랜잭션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어이쿠 교착 상태 때문에 실패했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봐야지 하고 알아서 처리해줘야 합니다. 아, 개발자가 제시도 로직을 짜야 하는군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한 주말 내내 원인 모를 시스템 오류를 추적한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특정 보고서를 뽑는 두 개의 작업이 아주 같은 새벽 시간에 서로 다른 순서로 테이블에 접근하면서 교착 상태를 일으켰던 거였죠. 정말 등골이 오싹했던 경험입니다. 와, 실전 경험까지 들으니 더 와닿네요. 그럼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끔찍한 교착 상태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운에 맡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첫째는 자원 접근 순서를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트랜잭션이 테이블 A를 먼저 잠그고 그 다음 B를 잠그도록 규칙을 정하는 거죠. 아, 친서를 정한다. 네, 마치 교차로에서 모든 차가 우회전만 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절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이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트랜잭션을 가능한 한 짧고 빠르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금을 쥐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죠. 아, 자료에 나온 최악의 예시처럼 트랜잭션을 시작해서 데이터에 잠금을 걸어놓고 사용자에게 뭔가 입력하라고 기다리거나 다른 서버에 응답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건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군요. 네.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로직만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잠금을 풀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 뒤에는 디지털 세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토록 정교한 맹세, 에이스 아이디와 현실과의 타협, 격리 수준, 그리고 치열한 교통정리, 잠금의 춤이 펼쳐지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데이터의 신뢰성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수십 년간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쌓아올린 이 정교한 원칙들 위에 세워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잠금 방식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아요. 비관적이요? 네,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막고 보자. 이런 접근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비관적 잠금, 패시미스틱 락킹이라고 부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부터 방어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마지막 부분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더 있더군요. 정반대의 접근법, 바로 낙관적 잠금, optimistic locking입니다. 아, 네. 이건 웬만해선 충돌 안 나겠지? 일단 그냥 진행하고 마지막에 저장할 때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즐거워요. 버전 번호? 네.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를 수정해서 저장할 때 내가 아까 읽었던 버전이랑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버전이 똑같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아하! 만약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수정해서 버전이 바뀌었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이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 안무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수정을 실패시키는 방식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금던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당신이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어떤 철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악을 가정해 모든 잠재적 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비관주의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충돌은 드문 예외라고 보고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낙관주의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성격과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말해줄 것 같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